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요즘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펩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고 경기가 침체에 빠져들 때 이 바이오주들은 하나의 도피처가 됩니다. 왜냐면 어차피 경기 침체에 있어서 실적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뭐 경기가 좋을 때도 실적에 대해서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실적 낼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뭐 경기가 침체하든 경기가 호황이든 실적을 갖고 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따지지 않죠.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경기 침체일 때 그리고 주식시장이 나쁠 때 이럴 때는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이 하나의 도피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 펩트론은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되고 있죠. 특히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이 하루 자고 나면 또 호재성 재료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뉴스가 됐던 무엇이든 간에 이 펩트론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시장에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. 물론 이 펩트론도 경쟁력 있는 그 연구 인력들을 갖고 있고 연구 능력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회사가 내놓고 있는 그 결과물은 그렇게 뭐 시장에서 그 돈을 벌 거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. 왜냐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약물 지속성 기술에 대해서 그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이 국제적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렇게 그 입지를 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펩트론이 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들을 보게 되면 약효 지속성 펩타이드 의약품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뇨병 같은 경우 당뇨병 치료제를 매일 우리는 이 몸에 투약을 하거나 이러는데요. 그러지 않고 한번 투약을 하면 뭐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이렇게 약물이 지속적으로 이 몸속에서 이렇게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, 이게 약물이 서서히 그 몸에 이제 흡수되는 이러한 기술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약물을 즉 이 비만 치료제든 아니면 당뇨병 치료제든 이런 약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 약물이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결합이 되면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이런 의약품으로 이 약품을 기존에 갖고 있던 약품을 더 배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스마트 데포라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펩트론의 이 기술이 이런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 같은 이쪽에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기술 플랫폼으로 보여지는 것이죠. 실제로 그런 약물 지속형 플랫폼의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. 시장 내에선. 하지만 펩트론이 그럴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죠. 지금 현재 라이센스 아웃 그 총괄표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이 대웅제약이나 유한양행 같은데 라이센스 아웃을 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 계약금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반대급부가 비용이 그렇게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죠. 그러다 보니 이 라이센스 아웃이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 대단한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펩트론 자체가 지금 이 펩타이드 약효 지속성 제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 회사가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그 연구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이 다른 파트너 회사들이 갖고 있는 약물을 갖고 그 약물의 지속 기간을 늘려주는 쪽으로 여러 업체들과 접촉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펩타이드 소재에 대한 전체 매출액이 이제 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펩타이드 소재가 한 55%, 전체 매출액 55%를 차지하고 전문의약품 상품을 유통하는 것, 이쪽은 이제 그 약물 유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바이오뿐만 아니라 일반 제약사에서도 하는 것이죠.
이런 쪽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한 10억 정도 매출을 올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 이 말 뜻은 뭐 CDMO나 또 진짜 돈이 되는 이쪽이나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것들 기술료, 로열티, 이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벌어들이는 게 없다는 소리죠.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이거 10억 같 경우 이 매출 10억 갖고는 수익을 만들어내긴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상반기 중에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되고 영업 손실이 83억이나 발생했죠. 그리고 이제 단기 순손실로는 122억이 발생했습니다.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고, 이렇게 되면 솔직히 계속 기업 가치를 갖기는 어렵죠. 결국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시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자, 이 회사는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최대주 지분이 9.45%밖에 안 됩니다. 말 그대로 수익이 안 나는데 계속 시장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버텨왔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이제 한 자릿수 쪽으로 줄어든 상태죠. 이런 상태에서 요번에 900억대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, 그 직전에 이제 이 회사 연구소장 출신이 밖에 나가서 회사를 차렸습니다. 이 G2G 바이오라는 회사인데, 여기서 개발한 약효 지속성 기술이 이노램프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, 이 기존의 펩톤에서 만든 스마트 대포 플랫폼하고 유사하다는 것이죠. 또 이 G2G 바이오 대표이사가 과거 펩트론 연구소장이었기 때문에 기술의 유사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제 펩트론에서는 주장하는 겁니다. 그래서 G2G 바이오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한 상황이죠. 근데 이러한 특허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으면 라이센스 아웃이 안 됩니다. 왜냐면 이 특허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이 펩트론이 갖고 있는 특허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, 또 때에 따라서는 원인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 소송이 있는 기업과는 라이센스 아웃을 잘 체결하려고 하지 않죠. 자, 그리고 요번에 펩트론이 959억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자를 실시합니다. 모집가의 한 주당 가격은 36,350원으로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좀 싼 편인데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미래에셋에서 479억, 그 다음에 한투에서 479억을 각각 잔액을 인수해줘서 이 기존 주주들이 인수하지 못한 부분을 전액 인수해주기로 한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이 주식은 결국은 이제 발행이 되는데, 문제는 과연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은 900억 원 되는 돈을 959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. 이 보게 되면 이 공장을 건축한다는데, 실제로 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약물도 없는데 공장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도 안 됩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생산 장비라는 것들이 뭐 CDMO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, 그렇게 하면 일단은 위탁 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 제약을 하면 그걸로 당장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신약 개발 회사로서는 굉장히 희석되는 것이죠. 그리고 실제로 연구 개발 쪽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연구 개발만 따로 놓고 보면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별로, 첫 해년도에 18억, 둘째 년도에 87억, 셋째 년도에 110억이 좀 들어간다는데, 이게 솔직히 이 정도 들어가서 이게 이런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에 이런 것들이 뭐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, 결국은 지금 처음 목표했던 이 공모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처음 목표했던 가격보다도 모집 가액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족 자금은 자체 자금이나 금융권 차입을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실제로 이런 게 좀 불안하긴 하죠.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구상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일라일리와 계약을 한 것들이 이제 공시가 됐는데, 이 펩트론 스마트 디포를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일라일리가 이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고, 여기에 대해서는 비독점 라이센스를 일라일리에게 부여를 해서, 이게 이제 서브 라이센스 권리이기 때문에 이 앞서 있는 이 펩트론의 이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연구개발 목적이기 때문에
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센스 계약을 향후에 이 연구 결과가 좋게 나오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계약 금액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. 실제로 이 기술이 굉장히 좀 탐이 나고 하는 그 기술이면 일라일리 같은 그 다국적 제약사는 계약금 자체를 아주 크게 매겨버립니다. 그러면 중간에 다른 업체들이 끼어들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인터랩트 중간에 뺏어가는 그 위약금을 물고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계약금을 크게 하는데,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금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펩트론의 이 스마트 데포라는 이 플랫폼 기술, 이 약물 지속 기간을 증가시켜주는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일라이리가 그 성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 지금까지 계속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얘기를 시장에 계속 해대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거의 뭐 85,000원대까지 끌어올려줘서 지금 85,000원 이 가격대에서 유상자를 공시한 거니까요, 예전에. 그래서 이 유상자를 하게 되면 959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, 이게 그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그 일반 공모인데 이 총액 인수를 증권사들이 해주기 때문에 959억이라는 돈을 일단 유상자를 시작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들어오면 펩트론은 당장 망하지는 않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. 다만 문제는 펩트론의 이 플랫폼 기술이 과연 시장에 말해왔던 것만큼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. 이 부분은 일라일리가 그렇게, 왜냐면 이 기술이 진짜로 효능이 있고 자기네 약물과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계약금 자체를 크게 걸고 또 여기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각종 권리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,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테스트만 해보자 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. 그렇다면 그 펩트론이 갖고 있는 기술 자체를 그렇게 높게 평가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트론이 이번에 유상자를 성공하면 그 주가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, 일단은 뭐가 됐던 이 펩트론은 당장 망하지 않는, 이 959억이라는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, 2년 동안은 망하지 않을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그 유상자를 실시하는 동안 그 보여줬던 이런 호재성 재료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내줄지, 그건 좀 의문이 듭니다. 그래서 펩트론은 솔직히 이번에 유상자 성공은 회사는 좋을지 몰라도 주주 입장에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